반야심경에서 찾는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260자에 담긴 마음의 평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반야심경을 읽는 직장인을 만났다. 스마트폰 대신 이걸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의 말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반야심경 260자 안에 현대인이 찾고 있던 모든 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반야심경은 가장 완벽한 명상 가이드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첫 번째, 관자재보살에서 배우는 관찰 명상법.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시작된다. 여기서 관자재는 관찰한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과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명상의 핵심인 마음챙김 명상과 완전히 일치한다. 매일 아침 10분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보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오직 관찰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자재보살이 보여준 명상의 시작이다. 두 번째, 오온계공에서 배우는 자아 해체 명상법.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오온계공이다.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다. 현대인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받는다. 내가 잘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자아 집착을 내려놓는 명상법이 바로 오온계공 명상이다. 몸의 감각을 하나씩 관찰하면서 이것이 진짜 나인지 물어보자.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 영원한 것인지 살펴보자.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이 나 자신인지 확인해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 고정된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배우는 중도 명상법. 색즉시공은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뜻이다. 공즉시색은 공함 자체도 하나의 현상이라는 의미다. 이는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중도의 지혜를 보여준다. 현대인들은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다. 성공 아니면 실패, 행복 아니면 불행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하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은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깨달음. 이런 중도의 지혜를 체득하는 명상법이 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색즉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기쁜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이것 역시 변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네 번째, 무고진멸도에서 배우는 사성제 명상법. 반야심경에는 무고진멸도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부처님이 설하신 사성제를 의미한다. 고는 괴로움, 집은 괴로움의 원인멸은 괴로움의 소멸도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도 이 사성제로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다음으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 대부분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닫기. 그리고 그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희망 갖기. 마지막으로 실제로 놓아버리는 수행을 실천하기. 이것이 바로 사성제를 활용한 체계적인 명상법이다. 다섯 번째, 무무명영 무무명진에서 배우는 무명소멸 명상법. 무무명영 무무명진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는 뜻이다.
무명은 어리석음 즉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무명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이런 무명을 없애는 명상법이 있다. 매일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점차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질문만 던져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6번째, 신무가에서 배우는 두려움 극복 명상법. 신무가에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다. 가에는 두려움과 걱정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명상법이 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두려움의 실체를 관찰해 보면 생각보다 허무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상상 속의 걱정일 뿐이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점차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7번째, 무가에고에서 배우는 완전한 자유 명상법. 무가에고는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완전한 정신적 자유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 현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명상법은 꾸준한 수행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연습.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집착까지 내려놓는 과정.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8번째, 원리전도 몽상에서 배우는 현실 인식 명상법. 원리전도 몽상은 뒤바뀐 생각과 꿈 같은 망상을 멀리 떠난다는 뜻이다. 현대인들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는 명상법이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좋다 나쁘다는 판단 없이 순수하게 관찰하는 연습. 이렇게 하면 점차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9번째, 구경열반에서 배우는 완성 명상법. 구경열반은 궁극적인 해탈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높은 목표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완벽한 해탈은 못하더라도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매일의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10번째, 바냐바라밀다에서 배우는 지혜 완성 명상법. 바냐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을 의미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깨달음을 뜻한다. 이런 지혜를 기르는 명상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찾는 자세. 이렇게 살아가면 삶 전체가 명상이 된다. 실제 명상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반야심경을 읽어보자. 한 구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 특별히 어려운 해석은 필요 없다. 그냥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출근길에는 관자재보살 명상을 해보자.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이다. 점심시간에는
오음계공 명상을 실천해보자. 음식을 먹으면서 맛과 향, 식감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변화하는 현상임을 깨닫는 연습.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색즉시공 명상을 해보자. 오늘 일어난 일들을 중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잠들기 전에는 신무가의 명상으로 마무리하자. 오늘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명상.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반야심경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반야심경 명상의 효과는 정말 놀랍다. 먼저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든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된다. 집중력도 향상된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능력이 생긴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든다. 인간관계도 개선된다. 다른 사람들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된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향상된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반야심경 명상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오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둘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명상 중에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잡념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셋째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는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것이다. 명상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고 조급해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반야심경 명상은 종교적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다. 불교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에서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불교 명상을 연구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이나 인지행동 치료 등이 모두 불교 명상에서 나온 것들이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다. 25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마음의 법칙들. 이런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천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찾는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실천이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연습. 이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260자 안에 담긴 무한한 지혜. 그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꽃 피워보자.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반야심경은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있다.